네, 저는 여기 서울 강동구에서 동북고 국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열매 국어에서 동북고 국어 전임 강사 사순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2025년에 이제 동북고 1학년 입학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동북고 1학년 국어는 어떤 국어 시험이고, 그다음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시험이며 동북고 1학년 국어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런 동북고 1학년 국어 특징에 맞춰서 저희 열매 국어에서는 동북고 1학년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동북고 1학년 등급 컷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등급 컷을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5등급제죠. 5등급제로 환산한 점수인데, 2023년에는 1등급이 90점이었고 2등급은 81점이었고요. 2024년에서는 1등급은 94점, 2등급은 88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과 24년을 보시면 등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학생 수입니다. 동북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 수가 300명을 넘어가고, 특히 23년도에서는 지금 고3 된 친구들이죠. 이제 황금돼지띠라 해가지고 지금 수능 국어 응시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다 하는데, 이런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입학했던 23년도였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았고요.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동북고에서 전교생 300명대가 깨졌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270명에서 80명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좀 특이한 점이 지금 24년도에서는 시험이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고 1학년 국어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조금 까다롭고, 그다음 특히 동북고 바로 근처에 있는 둔촌고 국어 시험에도 비교하면 동북고 1학년 국어가 그렇게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3월 모의고사 성적도 좀 낮았고, 그다음 학생 수가 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평이하게 출제를 하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뒤에서 설명드리는 동북고 1학년 국어 선생님에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아마 등급이 이렇게 94점, 88점으로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보통은 23년도 등급 컷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도 물론 이번에 공통국어라는 새로운 교과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또 난이도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지금 동북고 1학년에서는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은 90점에서 91, 2등급 컷은 81에서 82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북고 국어 시험은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4문제인데 각각 객관식은 80점, 서술형은 2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좀 배점이 높고요. 그럼 서술형 문제에서 동북고는 좀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도 있었지만,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문장 형식으로 서술해낼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2022년 교육과정으로 바뀐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공통국어에서 중요하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 문제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맞춰서 아마 동북고 국어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좀 문장 형식의 문제들이 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동북고 국어 선생님들 이제 특징도 있고, 여기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창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학년 수업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좀 이제 설명은 빼도 될 것 같고요. 주요하게 좀 봐주셔야 되는 선생님이 바로 정보현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좀 문법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법의 시험범위 없더라도 문학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셔서 좀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1학기 때 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빠지셨다 합니다. 빠지셨기 때문에 수업도 못 하시고, 그래서 문제도 출제를 못 하셨는데, 그래서 조인경 선생님이라고 새롭게 오신 선생님께서 국어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만약에 정보현 선생님께서 2학기 때부터 다시 복귀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정보현 선생님이 딱 수업에 복귀한 2학기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조금 평이한 것도 아니고 정말 쉬운 난이도였는데,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정보현 선생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보현 선생님께서 계속 1학년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1학년 때 정보현 선생님이 계시다면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특히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라면 이 정보현 선생님의 문법 고난이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북고 1학년의 국어 출제 경향인데, 시험 범위는 좀 23년도가 24년도가 살짝 달랐어요. 그러니까 23년도 때는 3월 모의고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봤던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좀 평이한 정도였었는데, 이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서 되게 어려워졌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도 거의 주시진 않고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서 거의 100% 나왔던 문제 위주였고요. 동북고의 일반적인 국어시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념을 응용하고 그다음 활용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추론력이 좀 필요한 시험이 바로 동북고 국어 시험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만 정말 달달달 외우거나 학교 프린트만 달달달 외워서는 그렇게 한다면 뭐 3등급까지,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1등급은 좀 힘든 시험이 바로 동북고 1학년 국어 시험입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좀 작품의 감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특히나 동북고에서는 외부 작품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근데 이런 외부 작품이 교과서 학습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정말 학생들이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보고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의 좀 작품 감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 좀 여기서 어려움 많이 겪고요. 문법에서는 기본 개념도 당연히 나오지만 기본 개념을 응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현 선생님의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문법의 지역적인 개념 혹은 심화 개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문법의 예외 조항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고난이도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를 잘 해결해야 상위권 성적을 안정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주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학의 감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교과서 현대 소설이었던 봉봄과 관련된 표현상 특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사투리를 통해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 빈번한 장면 전환, 서술자의 객관적 시선 등 좀 다양한 문학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서 이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본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상 특징은 알려주시지만 교과서 작품에 없는 개념어는 학생 스스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학 기본 개념어를 활용하는 문제가 동북고에서 자주 출제되고요. 두 번째로도 똑같이 기본 개념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는 개념입니다. 인물의 제시 방법,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을 어떻게 제시하냐, 직접 제시하냐, 간접 제시하느냐라는 식의 또 표현상 특징 문제인데,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 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반드시 봐야 되고, 문학에서 만점을 노리고 그다음 문학에서 강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북고에서 반드시 이러한 기본 개념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동북고의 좀 시그니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에서는 외부 작품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5번은 학교 프린트 교과서에도 없었던 외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번과 5번이 좀 평이한 현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평이하다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동북고가 보통 이런 시그니처 문제 나오면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고전 문학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래부터도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데 처음 보는 고전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유난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조금 난이도를 낮춘다면 이런 식으로 현대 문학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현대 문학이 나오더라도 기억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 방법, 그러니까 반어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를 작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작품 감상 능력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문법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보현 선생님이 컴백하시면서 새롭게 나온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었던 피동표현의 예외 조건 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보통 어지다 피동표현을 붙이면 이건 피동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상태 변화가 되는데, 이건 교과서에도 없었고요. 학교 프린트에도 살짝 써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지역적인 개념, 그러니까 즉 문법 표현의 예외 조항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문법 고난이도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원래는 문장 형식으로 써서 안긴 문장과 어떤 성분이 있는지 쫙 서술해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친절했습니다. 친절해가지고 각각 어떤 걸 써야 되고 부분 점수까지 주셨기 때문에 동북고는 문장 형식으로 써야 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문장 형식의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을 덜 받아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문장 형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 역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동북고 국어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들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동북고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동북고 1학년 국어 프로파일링입니다. 프로파일링이 정말 완벽하게 분석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북고 국어 시험 범위에 대한 교과서, 학교 프린트 등 완벽하게 개념을 분석하고요. 추가적으로 동북고에서만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에 좀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개념어에서는 요약적 제시, 간접 제시 등이, 장면적 제시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동북고에서 정말 무조건 출제되는 포인트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제 포인트를 좀 집중하는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이건 열매국어의 꼭풀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이제 동북고 국어에서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국어에 좀 익숙하게 있고 고등학교 국어에는 좀 아직은 익숙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입학하거나 처음 보는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동북고 국어 시험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동북고 또 OMR 카드도 어떤지 좀 감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특히 실전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실전 대비를 위해서 실제 동북고 국어 시험지와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폰트, 그다음에 동일한 OMR 카드로 똑같이 50분 동안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4문제를 풀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시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 동북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는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고 1대1 클리닉 수업이 있는데, 이건 학생들 개개인별로 제가 이제 학생과 저랑 스케줄을 맞춰서 1대1로 학생의 질문을 받고, 그다음 또한 꼭풀 모의고사 성취도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별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좀 학생 맞춤의 개별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동북고 1학년 프로파일링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죠. 근데 피동표현의 예외 조항, 자 이거는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동북고 이제 국어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했다라고 해서 수업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그러니까 통사적 피동을 설명하면서 어지단 동사만 가능하다, 만약에 형용사에 이 어지다 붙을 경우에는 상태 변화다라는 식으로 정말 동북고 출제 포인트를 딱딱 맞춰서 이런 출제 포인트 좀 집중하는 식의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자랑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었던 게 동북고에서 나오는 학교 프린트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보충 자료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게 바로 제가 이 프린트의 원본을 직접
다 찾아가지고 원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는 또 그 개념을 위한 예시 문제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시 문제 역시 학생들에게 풀리게 하면서 이 예시 문제 변형 문제까지 꼭 풀에 출제를 해서 단순히 학교 프린터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프린트 원본을 찾아가지고 그 원본에 대한 심화 개념까지 같이 꼼꼼하게 수업하는 게 바로 이 열매국어의 동북고 1학년 국어 프로파일링이고요. 네, 이건 꼭풀 모의고사입니다. 꼭풀 모의고사 이거는 좀 사진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경향의 예상 적중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저희 열매국어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서술형 3번이죠. 빗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다 했는데 옆에 보시면 좀 잘렸지만 이 빗소리라 해가지고 똑같은 예시가 꼭풀 모의고사 출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딱 첫 마디가 진짜 꼭풀 모의고사 너무 똑같았다. 꼭풀 모의고사랑 뭐 다른 게 없었다라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그냥 문제 스타일만 비슷한 게 아니라 보기에 나온 선지에 나온 것까지 글자가 똑같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실전에 대한 연습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학생들 역시 시험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풀이했다라는 게 바로 저희 꼭풀 모의고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게 과연 동북고 국어 실제 시험지일까요? 오른쪽이 실제 시험지고요. 왼쪽이 저희 열매국어의 꼭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정말 너무 똑같다 하고 학생들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생들이 이 꼭풀 모의고사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푸는데 그때마다 이제 몇 명 애들이 좀 오해를 한답니다. 실적 보고 야 이거 시험지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출인 줄 알았는데 위에 24학년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야 이거 시험지 아니야? 라고 이제 애들이 더 놀래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라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똑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꼭풀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실전을 정말 연습할 수 있는 시험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 동북고 1학년 국어 수업은 3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개별 클리닉 수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동북고 1학년 국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혹시나 이 온라인 설명회를 듣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열매국어 사승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국어의 동북고 국어 전임 강사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